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헛 꿈꾸지 마십시오. 핵심 기술은 단 하나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펜타곤 밀실에서 제가 한국 협상단에게 직접 내뱉은 조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영원히 미국의 무기나 사서 쓰는 처지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에어쇼 한가운데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비웃었던 최첨단 레이더를 한국이 100% 독자 개발해 보란듯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만한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한국의 무서운 반격,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그 숨막히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전투기 기술 협력 전략 총괄 책임자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했던 제임스 알메클린입니다. 평생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을 통제하고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우리 입맛대로 조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철저하게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책상을 거쳐 간 무기 판매 계약만 수백억 달러에 달했고 제가 서명한 서류 한 장, 펜 끝의 움직임 하나에 여러 나라의 국방력과 명운이 좌우되곤 했습니다. 그 오만하고 위세등등했던 시절, 솔직히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엄청난 돈을 내고 우리 무기를 사가는 훌륭하고 충실한 지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21년 3월의 어느 쌀쌀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전 10시 전 세계의 군사력이 집중되는 심장부.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의 3층 최고위급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비웃음과 우월감이 짙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포도나무 책상 위, 제 앞에는 한국 공군 참모총장 명의로 된 두툼한 공식 문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요청서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시력과도 같은 핵심 중의 핵심 기술. 바로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이전과 복잡한 항전 장비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기술 자문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공군 기술본부 최고 책임자에게 제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정말로 4.5세대 최신의 전투기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기술본부 책임자는 콧방귀를 뀌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흉내 내고 싶은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한 코미디에 불과하죠. 저런 최첨단 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극소수 강대국들만 간직하고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 기술인데 한국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개발하겠습니까? 그냥 허황된 꿈을 꾸는 겁니다. 저 역시 그 오만한 의견에 완벽하게 동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우리에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사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고 와 협상을 구걸하다시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 속에서 최신의 전투기라는 존재는 감히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초강대국이 은혜를 베풀듯 만들어 놓은 것을 거액의 달러를 바치고 사다 쓰는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굴지의 방위산업체 담당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혈맹이라 해도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을 거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돈과 무수한 인재들의 피땀을 쏟아부어 완성한 미국의 절대적인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한국에는 껍데기뿐인 완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기술의 속살을 가르쳐 주어 훗날 우리의 거대한 방산 시장을 위협할 경쟁자로 키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냉혹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관료와 기업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보낸 피 끓는 간절한 요청서를 마치 쓸모없는 휴지, 조각처럼 차갑게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마치고 회의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기술본부 책임자가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던진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하게 맴돕니다. 솔직히 말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자동차 좀 잘 만든다고 3개, 최고봉의 전투기까지 뚝딱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장난감 조립하듯 어디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혹독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에게 달려와 제발 전투기를 사게 해달라고 엎드려 매달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뼈를 깎는 노력과 자주국방을 향한 절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절실함을 한편의 총극을 보듯 철저하게 조롱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어서 결국에는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를 강요하며 한국의 목줄을 쥐고 영원히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저는 한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 40대를 엄청난 가격에 구매한다는 최종 계약서에 아주 만족스럽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당 9,500만 달러. 전체 규모가 무려 38억 달러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초대형 잭팟 계약이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고급 만년필로 제 이름을 휘갈기며 저는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라. 결국 너희 한국인들의 자리는 딱 거기까지다. 한국은 강대국의 무기를 돈 주고 사서 쓰는 하청업체 같은 나라지. 감히 하늘의 지배자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영원히 가질 수 없다. 기술 자립이니 자주국방이니 하는 그런 헛된 꿈은 애초에 꾸지도 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영원한 지배자고 너희는 안보를 인질로 잡힌 채 영원히 우리 지갑 채워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정말이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안락한 가죽 의자에 파묻혀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제멋대로 재단했고 그들이 가진 내면의 폭발적인 저력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한국이 처했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아니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밧줄마저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이었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모든 선진국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내부에서조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당장 사업을 엎어버리고 검증된 미국 전투기나 더 사오라는 매서운 비난이 빗발쳤다고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강대국들의 싸늘한 비웃음이 쏟아지고 안에서는 혹독한 회의론이 들끓는 그 지독한 고립무원의 시간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버거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짊어졌을까요? 만약 한국이 그 모멸감에 무너져 이대로 현실에 굴복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영원히 강대국들이 들이미는 살인적인 무기 청구서에 휘둘리며 국가의 안보와 국방 주권을 통째로 내어주어야만 하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방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이 스스로의 두 다리로 굳건히 일어서는 것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억압했던 강대국의 비열한 민낯. 그것이 바로 그 시절 제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오만한 세상의 질서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멸시당했던 한국은 저희가 무정하게 닫아버린 철문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뼈아픈 수모와 하늘 원동력 삼아 피눈물을 삼키며 전 세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섭고도 거대한 결단을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한 통제 속에서 아무도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던 한국의 기술자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 거대한 절망의 벽을 부수기 시작했을까요? 텔레비전이나 만들라며 조롱받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이 펜타곤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반격의 첫삽을 도대체 어떻게 퍼올렸는지 제 숨을 먹게 만들었던 그 통쾌하고도 기막힌 반전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펜타곤 밀실에서 한국의 간절한 요청서를 무참히 찢어버린 지 불과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이 보라매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정보 보고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들을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며 서랍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것과 빗발치는 미사일을 뚫고 적진을 타격하는 실전용 전투기를 양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레이더는 미국의 헌신적인 협력 없이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5일 전 세계의 네로라는 방위산 업체들이 모두 모인 중동의 두바이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저는 제 평생에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미국 전시관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중동의 부호들과 유럽의 군 고위직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전 세계의 엄청난 돈줄은 당연히 미국으로 쏠릴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넓은 전시장을 여유롭게 걷던 제 시야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구석에 마련된 한국 전시관 앞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거대한 인파가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벽을 힘겹게 뚫고 들어가자 그 중심에는 매끄러운 회색과 파란색 도장으로 칠해진 눈부신 전투기 한 대가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내며 서 있었습니다. 기체 옆에는 KF-21 보라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라는 안내판이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종이 쪼가리 속의 전투기가 완벽한 실물로 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었겠지. 안에 들어간 레이더나 엔진은 보나 마나 형편없을 것이라며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한국 전시관을 지키고 있던 젊은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쪽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레이더는 도대체 어느 나라 것을 빌려다 쓴 겁니까? 제 도발적인 질문에 그 젊은 연구원은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100% 독자 개발한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협력을 부탁드렸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죠. 그래서 저희 기술진이 밤낮을 새워가며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레이더가 어떤 물건입니까?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구형 레이더가 어두운 밤에 좁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캄캄한 허공을 이리저리 비추며 도둑을 찾는 것이라면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이 최첨단 레이더는 다릅니다. 수천 개의 강력한 불빛을 사방에 촘촘하게 박아놓고 수천 마리의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복잡한 궤적을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동시에 짚어내는 마법의 거대한 파리채와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초강대국조차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숱한 실패를 거듭하며 간신히 완성한 이 괴물 같은 기술을 한국이 우리 도움 하나 없이 불과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연구원이 내민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술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 2900km, 최대 무장 탑재량 7700kg. 그 빼곡하게 적힌 경이로운 숫자들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철저한 실전 테스트를 거친 완벽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형 수준이 아니라 당장 내일 전쟁터에 투입되어도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과 맞먹을 수 있는 무서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기체의 성능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서 한국 전투기를 유심히 살피던 아랍에미리트 공군 장교들이 가격과 계약 조건을 묻자 한국 측 담당자가 내놓은 답변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미국의 최신 전투기보다 수백억 원이나 저렴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술 더 떠서 정비 기술을 전부 이전해주고
구매국의 현지에 직접 전투기 조립 공장까지 지어주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엿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왔던 콧대 높은 무기 장사는 딱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비싼 맛집에서 다 끓여진 김치찌개 한 뚝배기를 손님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딱 팔고 끝내는 것이죠. 조리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고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우리 식당에 와서 비싼 돈을 내고 다시 사 먹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맛있는 찌개 한 그릇을 저렴하게 파는데 그치지 않고 대를 이어 며느리에게만 몰래 전수해주던 가문의 비법, 양념장 제조법과 뚝배기를 맛있게 끓이는 비결까지 통째로 손님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손님의 주방에 직접 들어가 화구까지 새로 놔주겠다는 이 엄청난 진심 앞에서 영원히 미국의 비싼 찌개만 사 먹으며 서름을 삼켜야 했던 수많은 나라가 과연 어느 쪽으로 발길을 돌릴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필리핀 등 전 세계 대륙을 망라한 수많은 국가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홀린 듯이 한국 전시관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무기를 팔아먹고 기술은 철저히 통제하는 미국의 이기적인 태도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성장하겠다는 한국의 따뜻하고도 파격적인 손길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펜타곤이 철옹성처럼 쌓아 올렸던 70년의 무기, 독점 체제가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인들의 끈기와 기지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우리가 오만하게 닫아버린 그 굳은 철문을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맨손으로 박살내며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무서운 저력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전시관을 다시 찾아간 저는 한국의 나이 지긋한 책임자에게서 들은 단 한마디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거대한 강대국의 오만한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한국에 굽히지 않는 진짜 반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그 통쾌하고도 전율 돋는 현장의 이야기를 고지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홀린 듯이 다시 한국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처럼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기적의 실체를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를 상대했던 젊은 연구원 대신 이번에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이고 눈빛에 묵직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나이 지긋한 한국인 책임자가 전시관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미국의 그 어떤 도움이나 기술, 협력 없이 이 최첨단 레이더를 당신들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노신사는 흔들림 없는 깊은 눈동자로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아주 조용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간절한 협력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문전박대했을 때 우리는 짐을 싸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5년이라는 피 말리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 짧고도 단호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펜타곤의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그들을 조롱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건네준 휴대용 저장 장치에 담긴 방대한 개발 기록을 밤새워 분석한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4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600번이 넘는 혹독한 비행 시험을 거쳤고 13,000개가 넘는 가혹한 극한의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기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재적인 머리 하나로 이루어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밤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그 처절한 일념 하나로 수천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코피를 쏟아가며 밤낮 없이 연구실과 경납고에서 청춘과 목숨을 갈아 넣은 숭고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허허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미국과 몇몇 강대국만이 아주 크고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던 한국이 그 우산 끝자락에 잠시 어깨만이라도 숨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우리는 매몰차게 그들을 발로 차서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바람에 벌벌 떨다 지쳐서 결국 우리가 부르는 비싼 값에 우위를 사러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비를 맞으며 주저앉아 오는 대신 스스로 철사를 구부리고 천을 엮어 그 어떤 강풍에도 뒤집히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강철 우산을 직접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대한 우산을 들고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기꺼이 곁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방산시장은 마치 강대국들이 주방을 독점한 콧대 높은 회전초밥집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주방장은 손님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이 비싸게 팔고 싶은 접시만 레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군침만 삼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눈앞을 지나가는 터무니없이 비싼 접시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불공정한 식당의 유리창을 호쾌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주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손님들에게 직접 요리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며 앞으로는 당신들 주방에서 직접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무서운 반전입니까? 제가 나중에 국방부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던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사실 엄청난 유혹과 거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굴지의 글로벌 방위산업체 로비스트들이 한국의 고위층을 찾아가 독자 개발이라는 무모한 짓을 당장 포기하면 기존 전투기를 파격적인 할인가에 넘겨주고 다른 군사적 혜택까지 듬뿍 얹어주겠다며 달콤한 독사과를 내밀었습니다. 반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핵심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천문학적인 이익과 편안한 길을 두고 보통의 나라였다면 100이면 100 그 달콤한 유혹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다발 앞에서도 강대국의 으름장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을 아끼는 것보다 언제까지나 외세에 휘둘리며 국가의 명운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피 끓는 자존심과 굳건한 기술, 주권 수호의 의지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달러의 뇌물성 할인 제한도, 안보를 볼모로 삼은 비열한 협박도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긍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타협하지 않았고 온갖 핍박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며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전시장 한가운데서 매끄럽게 뻗은 기체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를 올려다보며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완벽한 패배감을 순순히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철옹성처럼 구축해놓은 힘의 논리와 오만함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기필코 해내고야 많은 한국인들의 무서운 뚝심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압력으로는 절대 굴복시킬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자존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약소국에서 전 세계에 빗발치는 러브콜을 여유롭게 골라잡는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한 한국. 과연 이 믿을 수 없는 대역전극이 터진 후 콧대 높던 강대국들과 펜타곤의 내부에서는 어떤 대혼란의 도미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 직접 마주해야만 했던 그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후폭풍의 실체를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두바이의 뜨거운 사막에서 뼈아픈 패배감을 안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제 집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맑고 푸른 미국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제 컴퓨터 메일함은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된 미국 정보원들이 다급하게 타전해온 붉은색 긴급 보고서들로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의 내용은 단 하나같이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미국의 견고한 방산, 독점 체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16대의 한국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천문학적인 계약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만 1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계약서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완성된 전투기만 덜렁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립 기술을 가르치고 종국에는 그들 나라의 직접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공장까지 세워주겠다는 기가 막힌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의 셈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그 옛날 춘궁기를 넘기기 위해 이웃끼리 서로 돕던 따뜻한 품앗이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옥한 땅을 독점한 악덕 지주처럼 해마다 배골는 나라들에게 턱없이 비싼 값에 쌀가마니만 팔아넘기며 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비싼 쌀을 사먹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국은 굶주린 이웃에게 아낌없이 벽시를 나누어주고 논에 물을 대는 법부터 낫지라는 법까지 전부 가르쳐주며 앞으로는 당신들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으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눈물 나게 따뜻하고 위대한 진심 앞에 전 세계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파장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미국의 주력 전투기를 60대나 넘게 운용하며 가장 충실한 고객이었던 중동의 북극 아랍에미리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두바이에서 한국의 전투기를 목격한 직후 즉각 한국의 기술진과 세 차례나 비밀회의를 열고 무려 24대의 구매 조건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제가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 측 군사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다그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이며 미국은 절대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동반자의 손길을 한국이 흔쾌히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도미노는 중동을 넘어 유럽의 심장부까지 덮쳤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하늘의 방어망이 절실했던 폴란드조차 한국의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유럽 동맹국 방위 체계를 총괄하는 본부에 긴급 연락을 취해 어떻게 한국 무기가 서양의 무기 체계와 맞아떨어질 수 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또 한 번 저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국의 천재적인 기술자들은 애초에 전투기를 설계하던 그 외롭고 캄캄했던 첫 순간부터 이미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무서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을 바에야 아예 서양의 모든 무기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치밀함에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남미의 여러 국가들까지 제 사무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세계 지도에는 한국 전투기에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들을 표시한 붉은 핀이 무려 15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수출 물량만 다 합쳐도 200대가 거뜬히 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돈줄이 한국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땀 흘려 팔아야 할 물량을 우리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한국이 불과 5년 만에 모조리 싹쓸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워싱턴 시내의 한 비밀 회의실로
미국의 네로라 하는 초대형 방위산업체 최고 임원들을 전부 긴급 소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가를 입에 물고 거드름을 피웠을 그 거만한 얼굴들에는 하나같이 짙은 그림자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석 달 동안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화면에 띄우자 회의실은 깊은 탄식과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사를 이끄는 부사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을 절반으로 후려친다고 해도 한국의 그 따뜻한 기술 이전 조건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문을 받아도 3년이 걸리는데 한국인들은 그 억척스러운 성실함으로 불과 1년 반 만에 무기를 뚝딱 만들어 바다를 건너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 패배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하나의 뚜렷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힘없는 나라들을 영원히 우리 발밑에 무릎 꿇리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강대국의 차가운 철학이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철학 앞에 처참하게 굴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이 한국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던 미 국방부, 수뇌부와 백악관에서 마침내 제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도 치욕스러운 특명을 하달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짐승 보듯 내쫓았던 바로 그 한국인들 앞에 찾아가 이제는 제발 우리 미국과 기술을 나누어 달라며 고개를 숙이라는 상상조차 못할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굴욕적인 명령을 안고 다시 찾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을까요?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거대한 기적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마지막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최고 1급 임원들과 굴지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모인 비밀 회의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을 돈으로 지배하려 했던 우리의 오만한 전략이 진심을 다해 기술을 나누려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포용력 앞에 산산조각이 났음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악관 최상층부에서 제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특명이 하달되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문전박대하고 짐승처럼 내쫓았던 바로 그 한국의 기술진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제발 그들의 최첨단 전파 탐지기 기술을 우리 미국과 교환해달라고 애원하라는 무시무시한 지시였습니다. 제가 직접 찢어버렸던 그들의 간절한 기술, 협력 요청서가 불과 5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굴욕감 속에서 저는 결국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13시간의 길고 긴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의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제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판매자의 콧대 높은 입장으로 도장을 찍으러 왔던 제가 이제는 초라한 애걸자가 되어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차량을 타고 남쪽의 항공우주산업기지로 향하는 서너 시간 동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풍경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쉼 없는 물류의 행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제철소의 굴뚝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들의 웅장한 기계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듯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드디어 한국의 항공산업을 총괄하는 나이 지긋한 최고 책임자와 기술진들을 마주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마주 앉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지켜온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5년 전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당신들의 절박함을 짓밟았고 당신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리라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미국의 스텔스 기술과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맞교환하여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처절하고도 굴욕적인 고백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최고 책임자는 저를 조용히 응시하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을 때 우리는 그 차가운 거절을 발판 삼아 스스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처럼 혼자만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기적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교환하겠습니다. 단,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통제를 받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대등한 동반자로서만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 단호한 선언 앞에서 저는 또다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우리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생이라는 더 큰 그릇으로 오만한 강대국을 품어 안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거대한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조립 공장을 직접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장 내부에는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수많은 기술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기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첨단 기술의 현장을 천천히 걷던 제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나의 지긋한 작업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묵묵히 철판을 다듬고 굵은 땀방울을 훔쳐내는 그들의 깊게 파인 주름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을 벌벌 떨게 만든 이 최첨단 전투기는 단순히 똑똑한 젊은 연구원들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의 땅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칠흑 같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분들,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숨막히는 열기를 견디며 벽돌을 나르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조선소와 쇳물이 펄펄 끓는 제철소에서 젊음과 청춘을 하얗게 불태웠던 바로 대한민국의 50대, 60대, 70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숭고한 피와 땀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닦아놓은 튼튼하고 거대한 기초가 있었기에 그분들이 굶주림을 견뎌가며 자식들에게 물려준 굳건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한국은 강대국들의 비열한 협박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내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하늘로 띄워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년 전 제가 펜타곤에서 비웃었던 것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국과의 위대한 세대가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맑고 푸른 하늘 위로 웅장한 굉음을 내며 솟아오르는 전투기를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남을 짓밟고 문을 걸어 잠그는 자는 결국 고립되어 몰락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걷고 이웃과 진심을 나누며 신뢰를 택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히 비상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뼈저리게 겪고 눈물로 고백한 이 놀라운 진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울렸다면, 그리고 이 위대한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핏줄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응원 한 줄이 이 나라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다 풀지 못한 이 기적의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을 뒤덮으며 또 한 번 강대국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렸던 그 다음에 더욱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 이야기도 고지어 낱낱이 공개할 테니 다음 이야기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